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는 문제들은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준 문제입니다. 미렌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우리가 쓰고 있죠. 미렌의 교사용 자료로 제공된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 문제에 당연히 내진 않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 문제들이 여러분 시험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 정리해서 탑재를 했죠. 여러분 꼭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태양 내부 구조와 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 핵융합이라고 하죠. 핵융합.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하나의 헬륨이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도달한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핵융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핵과 복사층, 대류층 중에 중심의 핵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온도와 압력이 높은 핵에서 만들어진다. 핵융합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핵융합 결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은 점차 감소한다. 자, 여기 우리 상대성 이론이 접목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수소 4개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결손 질량,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질량은 에너지를 만들어낼수록 질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자, 태양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광합성은 어떤 현상이죠? 광합성은 말 그대로 우리 식물에서 태양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죠. 자,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가 가열되고 그로 인해서 기압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공기에 운동 에너지가, 즉 바람이 분다. 즉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광합성 맞고 나 맞고.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맞겠죠. 대부분 바람, 파도는 좀 애매하네요. 파도는 사실 달의 영향도 있으니까. 바람, 광합성.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 연료도 결국 뭐라고 했죠? 과거에 지구에 미쳤던 태양 에너지가 지금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화석 연료라고 했죠. 이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요거다. 5번. 요거 선생님이 1, 2번 정답을 잘못 올렸어요. 1, 2번 선생님이 해설지에다가 3번, 4번으로 올렸는데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 체크했네요. 둘 다 5번입니다. 자, 다음. 자, 가는 무슨 발전이죠? 가는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죠. 자, 나는 풍력 발전입니다. 다는 태양광 발전이겠네요. 자, 가에서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다. 그쵸? 화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력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이걸로 공기에 그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 흐름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이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나와 다야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한다. 풍력, 태양광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겠죠. 가나다 모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자기를 얻는다. 자, 가와 나는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라고 하는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2학년 때 물리학 시간에 배울 거고, 일단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는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뭔가를 돌리는 거다. 그거는 화력, 풍력, 원자력, 조력, 파력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아니란 거죠. 기억니은. 자, 다음. 자, 우라늄이 분열되는 모습, 핵 분열이죠.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 가는 중성자이다. 자, 우라늄이 분열하기 위해서는, 핵 분열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중성자가 들어와서 우라늄을 깨뜨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라늄보다 질량이 작은 우라늄보다 질량이 작은 크립톤과 바륨이 된다고 했죠. 자, 그만큼의 질량 결손, 이 부족한 질량은 뭐로 된다? 에너지로 나간다.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합은 분열 전보다 어떻게 된다? 당연히 줄어든다. 더군다나 뭐가 나오죠? 중성자 3개가 나오죠. 중성자 하나가 들어와서 3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2개를 합하면은 질량이 우라늄보다 작겠죠. 우라늄이 더 질량이 크다. 원자력 발전소에 가는 중성자이다. 이것도 맞고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분열하는 과정을 열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이 에너지, 즉 열 에너지란 거죠. 이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 5번. 자, 그 다음에 자,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발전. 무슨 발전? 조력 발전. 자, 그리고 높은 파도를 이용하는 거, 파도니까 파력 발전. 자, 파력 발전은 화성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좋다. 화성은 뭐라고요? 조력. 너무 쉽네. 자, 포항 지역은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할 때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은 이런 파력 발전, 선생님이 그림 가져올 거 그랬네요. 파력 여기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자, 보면은 파력 발전 여기 있죠? 자,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고 했죠.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자, 두 지역 모두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죠. 우리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죠. 그래서 니은 니크. 자,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이것도 우리 교과서 자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떤 걸 보면 좋을까? 이건 친환경 도시네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건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 그리고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큰 것 등의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는 완전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당연히 화석연료의 고갈을 늦출 수가 있고 지구온난화 예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이 들어도 만약에 전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발전량이 어떻다고요? 변동량이 크고 효율이 낮다고 했죠. X 기억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료전지. 연료전지도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죠. 자,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직접 변환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화학에너지의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자가 이동하고 그걸 이용해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자, 생성물이 몇 분이라고요? 요거, 물. 친환경적이다. 자, 연료전지는 하지만 단점이 있다고요. 어떤 단점? 수소기체의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라는 문제점이 있다. 자, 공기전극에는 따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서, 반응한다. 괜찮겠죠? 어차피 공기 중에 공기의 약 28%인가요? 27%인가요? 산소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은 뭐만 하면 된다? 수소만 저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산소는 어디서? 대기 중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연료전지는 생물체 내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석탄, 석유 등의 화학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이용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화학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건 맞지만 석탄, 석유 등의 화학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이용한다. 요거는 석탄, 석유는 우리가 연소의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연료전지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바로 직접 전기로 전환을 한다 라는 거죠. 이거 좀 애매한가? 한번 잠깐. 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 얘기는 이 석탄, 석유와 같은 화학에너지와 같은 형태를 이용한다. 요거는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얘기라고 하네요. 근데 출제의 의도는 요건 바이오 에너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죠?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옥수수와 같은 먹거리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연료화 시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당장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나 뭐 중동 이쪽 지방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화 시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뺀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봅시다. 적정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정 기술.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 등을 필요로 한다. 자, 보면은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그 공동체 특성에 맞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가 컴퓨터 갖다 준다고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냐? 컴퓨터는 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혹은 우리가 뭐 연료전지를 갖다 준다. 연료전지도 따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정 기술로서 적절하지 않다. 식수, 식량, 위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이 많다. 식수, 식량 등 기본적인 영역의 생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적정 기술이다. 자,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 햇빛을 사용하거나 뭐 소의 똥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 교과서에 다 있네요. 교과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건 어떤 발전소죠? 태양광 발전이죠? 자,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맞고, 전자기후도 아니라고 했죠. 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는 대표적인 발전원이다. 기억 티귿. 자, 이건 무슨 발전이죠?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 시화호로 나타내는 건데요. 선생님이 원격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력 발전은 뭘 이용한다고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조석 현상이라고 하죠. 조석 현상.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거고, 자, 이런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네 에너지원은 뭐다? 달입니다. 달. 달의 정확히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달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죠. 태양광하고 관계가 없는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자, 발전기가 필요 없다. 당연히 아니죠. 발전이 해야죠. 이거 어떤 발전기 필요하죠? 터빈 들어가죠. 터빈 당연히. 즉 전자기후도 현상을 이용하죠. 자, 연료비 당연히 들지 않죠. 연료비 뭐라고요? 달의 운동 에너지죠. 이거 우리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자, 발전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밀물, 썰물은 뭐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5번. 자, 적정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가능하면 현재 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맞고, 큐드럼과 라이프 스트로우. 생명 빨대, 물 정화해주는 빨대죠.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저렴해야 한다. 맞고. 특정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제품의 크기가 거대할수록 좋으며 사용법이 복잡해야 한다. 둘 다 틀리죠. 거대할수록 좋으면 안 되죠. 이 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고 편리해야 되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였지? 교과서에서 그 물 수증기 잡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커야지 수증기를 많이 잡아서 물을 만들겠죠. 물 만드는 거 있었는데 뭐 지옥불처럼 생겼네. 자, 그래서 사용법이 복잡해도 안 되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현지의 노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한 거니까. 답은 4번. 12번. 태양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것. 자, 구름 위치에너지. 자, 구름 뭐 때문에 생깁니까? 태양 때문에 생기죠. 왜냐면은 물이 증발해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과일이 저장된 화학에너지. 과일, 광합성, 증발, 다 그거죠. 답은 벌써 나왔네요. 자, 온천은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의 그 마그마들이 물을 데피는 거죠. 원자로 우라늄 핵분열. 이건 또 그 핵에너지. 핵에너지는 태양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우라늄들을 핵분열을 의도함으로써 만드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태양 에너지와 관계가 없죠. 자, 다음 13번. 뭐야? 비슷한 문제죠. 자, 태양 에너지를 설명한 것. 자, 대순환 맞고, 대기와 해수와 순환이 일으킨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기 같은 경우는 뜨거워지죠. 공기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에 의해서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그러면 위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죠.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고,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첫 문제였네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자,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우리나라 여기쯤 있죠. 독도, 제주도, 이렇게 일본. 자, 여기서 종이 치네. 자, 여기서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고위도예요. 즉 여기가 위도가 0도거든요. 여기가 90도고. 그러면 하잖아요. 북위 90도, 남위 80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극, 남극이 가장 고위도고 여기 적도지방이 저위도가 됩니다. 자, 햇빛은 일직선으로 오죠. 자, 단위 면적단, 요만큼 면적당 받는 햇빛의 양 어디가 많겠어요? 저위도가 많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 양은 증가하죠.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다음 14번. 똑같은 문제는 1번하고. 자,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핵에서 일어난다. 질량보다 크다. 자, 수소 4개. 수소 4개랑 헬륨 하나랑 어떤 게 질량 크다고요? 수소 4개가 크다고요. 그만큼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질량이 점차 증가합니까? 점차 감소하겠죠. 에너지를 내보내니까. 답은 2번. 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자,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어떤 방법이죠? 풍력. 밀물, 썰물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조력.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화력. 자,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 자, 풍력도 바람도 결국 뭐 때문에? 태양 때문에. 자, 밀물, 썰물은 뭐 때문에? 달 때문에. 화력은 뭐 때문에? 결국 과거에 태양 에너지가 축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태양 에너지가 결국 쌓였다고 봐야겠죠. 기억 디귿. 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이거 혹시 잘 이해 안 가나요? 자, 지구가 있고, 자, 니은부터 설명할게요. 달이 있으면은 달이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달이 땡깁니다, 물을. 그렇기 때문에 달에 가까운 쪽에 밀물이 일어나고 달이 먼 쪽에 썰물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달이 계속 아니죠. 달은 천천히 돌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죠. 지역별로. 하루에 몇 번? 하루에 2번. 여러분 이거 자세한 내용은 2학년 때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요.
이 지구 뒤편, 여기 지구 뒤편도 밀물이 일어나요. 밀물, 썰물.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밀물이 2번, 썰물이 2번이 되는 거죠. 재밌죠? 자, 석탄을 이용해 발전한다. 이것도 헷갈릴 친구 있을 텐데 석탄이 결국 뭐예요? 과거의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나무들을 누가 먹어요? 그 과거에 살았던 공룡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공룡들이 먹고 공룡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얘네들이 땅에 묻혀서 에너지화 된 게 석탄과 석유가 된다는 거죠. 결국 얘네들도 근원은 뭐다? 태양에너지다. 자, 좋습니다. 16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관한 공통점. 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둘 다 신재생 맞고요. 자, 태양광 발전은 운동에너지 아니죠? 단순히 여기로 들어오는 햇빛을 직접 에너지로 바꿉니다.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이 태양광 발전이고, 풍력 발전은 운동에너지 이용하죠. 풍력 발전은 태양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이 풍차 뭐라고 하지? 발전기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발전기의 운동에너지가 그 터빈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발전 과정에 대기 오염 물질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 그쵸? 대기 오염 물질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자,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 이산화탄소 둘 다 발생 안 시키잖아요. 둘 다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죠. 자,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과정. 아까도 이거 풀었던 거네요. 이 A는 뭐라고요? A는 중성자. 자, B는 뭐겠어요? 우라늄이겠죠. 물론 우라늄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플루토늄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핵 분열 과정만 일으키면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라늄을 사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A 맞고, B는 주로 천연 혹은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맞고. 자, 바닷가에 이용하는 설치한 이유는 뭐라고요? 수입, 원자재 수입, 그리고 위험도가 있죠.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방사능 유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인구 밀도가 적은 곳, 바닷가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냉각수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바닷가에 설치한다. 자,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조절할 수 있죠. 뭐로 조절한다고 했죠? 제어봉. 자, 제어봉은 뭘 흡수한다고 했죠? A, 즉 중성자를 흡수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잠깐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매 분열 시 A의 개수가 급격하게 많아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왜냐면은 자, 중성자가 들어와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핵분열 과정에서 또 중성자를 내놓는다고 했죠. 그 중성자가 또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분열시키겠죠. 그럼 또 얘가 또 3개 내보내고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답은 4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힘냅시다. 자, 표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의 장단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화력 발전의 단점 뭐죠? CO2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C의 발전, C는 자, 아래 문제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자, A와 B의 공통점은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자, B는 뭘까요? 밤과 흐린 날엔 이용할 수 없다. 뭐겠어요? 태양광이죠. 자, 태양광이 이산화탄소 배출합니까? 아니죠. 뭐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뭔가 환경 변화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다음에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 물질을 내보내진 않죠. 좋습니다. 자, 니은 B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효율적 에너지원이다.
자, B는 에너지 밀도가 낮죠. 무슨 말이냐? 한 패널에서 받는 태양광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만드는 전기는 얼마 안 된다.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을 어떻게 한다? 엄청 많이 세우잖아요. 단지를 만들잖아요. 태양광 발전 단지. 왜냐면은 그만큼 에너지 집약 정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에너지의 밀집도, 에너지 밀도, 에너지 생산의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화력발전소 많잖아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우리나라 10만 명이 쓸 수 있는, 2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를 한 번에 생산하는데 그만큼의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기껏해야 1000명, 2000명 정도밖에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면적에 비해서 에너지 생산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에 들어갈 내용은 소음 피해. 자, 풍력발전, 바람, 선풍기라네. 풍력발전기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럽겠죠. 소음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이나 바닷가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풍력발전은. 자, 조력발전. 조력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자, 건설 비용에 비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다. 틀리죠. 왜냐하면 조력발전소는 건설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건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만 같은 형태의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 물이 밀물일 때 얘를 막아서 못 들어오겠다가 물이 꽉 차면 만조가 되면 물을 열어서 물이 한 번에 들어오게 하고 혹은 반대로 썰물일 때는 물이 못 나가겠다가 물이 조수건망에 차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다를 막는 과정이고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추가로 환경 오염도 일으키죠.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게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생태계를 파괴하겠죠. 생태계 파괴.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화석 자원의 고갈 염려, 달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가 조수건망이사가 있겠죠? 염려가 없죠. 조수 주기에 따라 발전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그쵸? 발전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밀물일 때, 썰물일 때, 이럴 때만 할 수 있죠. 물이 이렇게 잔잔할 때, 조수건망이사가 없을 때는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 이 시간이 다행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낮 시간이나 뭐 저녁 시간에이면 다행일 텐데 새벽일 때는 발전해봤자 사실 우리가 크게 쓰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은 하나의 단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많이 왔어요. 자, 적정 기술에 관한 내용이죠. 큐드럼, 물통을 수레처럼 굴리는 방식.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선생님 와카워터탑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그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슬처럼 수증기가 똥똥똥똥 맺히면은 이 수증기가 또로록 내려와서 여기 물 웅덩이를 만든다. 이 물덩이 누가 먹어요?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자, 세라믹 진흙 정수기 이거 배우진 않았지만 뭐겠어요? 설명이 나오네요. 오염된 물을 이 정수기에 넣으면은 진흙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걸러진다. 진흙으로 만든 거죠.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적정 기술 중 하나겠죠. 자, 결국 단순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우리가 삼진법, 무슨 반도체,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무슨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란 거죠. 그냥 단순한 원리, 단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만든다. 적정 기술에는 화석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죠. 여기 화석연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물 부족, 물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여기는 오염된 물을 걸러주는 거, 여기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물을 얻는 거, 여기는 물을 운반하는 거. 답은 기억해요. 대부분의 적정 기술이 식수, 식량, 이런 것,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자, 수고했고 여러분 이거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만 들으면은 여러분 공부를 절반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풀어야 나머지 절반을 채우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30분 정도 했네요. 수고했고 영상 이거는 출석과 관계없이 보충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시간 될 때 꼭 듣도록 해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